와, 저런 거는 처음 봅니다. 신축 아파트 상가동 1층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줄줄이 사탕입니다. 이것이 현 시점 부산의 자상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의 강우발. 오늘은 또 부산에서 소식 전합니다. 여기는 너그서장 남천동 살제에 바로 그 남천동이 올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남천동 메가마트, 이게 철거한다 언론에만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철거 중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바로 옆으로 웅장하고 또 시세도 비싼 부산 해변가 아파트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보입니다. 저게 바로 기본 10억 이상은 다 호가합니다. 이런 금싸라기 땅의 한 중심에 있는 메가마트도 온라인의 역습에 밀려나고 또한 인구 감소의 여파 때문에 더 이상 마트 영업보다는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든 모양입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성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마트에서 물건 몇 개 팔아서 수십 년 영업하는 것보다는 이 부산의 부촌벨트에서 아파트 한 칸에 10억에서 20억으로 파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겠지요. 옆에 아웃백도 철거하고요. 또 이 땅은 부산 도시가스가 갖고 있고 바로 옆에 부산 도시가스 본사 사옥도 있었는데 여기와 더불어 지금 전부 철거 예정입니다. 조감도상으로 이렇게 또 아파트 올릴 겁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되니까 짓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산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다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해운대나 연산동 그리고 서면 등지에 메가마트 같은 수많은 대형마트가 지금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아파트 주거시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에 아파트 팔고 또 누군가 들어오고 기업 입장에서야 비싸게 토지를 팔고 좋겠지만 부산 전체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고용하는 인원과 택배, 물류 관련 직원 등 그 수백 명에 이를 텐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알바를 할 자리도 없어지지요. 아파트는 지을 때 수많은 일용직들이 잠시 고용을 유지했다가 다시 또 공사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입니다. 또 다른 공사를 찾아가야 되는 철새에 불과하며 완공 후 아파트가 들었어도 관리소 직원은 몇 명밖에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시설이 계속 사라지면 잠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마트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그럴 장소도 계속 없어집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공상과학에는 나올 법한 그런 세상이 계속 되겠네요. 여기 아파트가 저렴하냐 하면은 엉캉 비싸 주시니까 돈 많은 분들이야 모르겠지만은 대체로 조금 무리해서 산 사람들은 저 대출을 갚으려고 엄청 애껴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 더욱 소비는 안 일어나고 집에서 유튜브나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비싸다고 소문난 저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아파트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나가면서 정말 진풍경을 봤는데요. 자영업이 요즘 해먹을 게 없다 보니까 신축 상가동 1층에 부동산 사무실만 절비합니다. 완전히 그냥 늘어서 있네요. 이 층에는 헤어샵 하나 보이는데 1층은 전부 부동산입니다. 요새 저 헤어샵 저것도 워낙 염색약도 잘 나오고 머리 손질하는 법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 집에서 셀프로 많이 한다고 해가 저것도 폐업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저 폐업한 미용 중고 물건이 고물상에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새로 신규로 개업을 안 하니까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영상 내용도 좀 약간 거시기 하지만 또 날씨도 좀 우중충합니다. 이게 부산의 현실에 대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가 평당 3천에서 5천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실거래는 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평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나온 거 몇 개만 살펴보면 평당 3천에서 4천 하고요. 25평형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33평은 11억, 34평은 더 싸노 10억 5천, 45평은 19억이라네요. 이야, 비싸다. 안에 이제 들어와 봤는데 역시 들어오나 안 오나 아마 처참합니다. 업종이 부동산 밖에는 되는 게 없는 듯 보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면 들어가서 살더라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일을 하고 또 대출을 좀 갚고 하면서 일상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산에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장님이나 아니면 전문직 혹은 기타 고소득자 말고는 이런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지도 좀 또 의문이 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또 계속 아파트는 지어대니까요. 쉬지 않고 올려대니까 저도 살짝은 좀 헷갈립니다. 강발이 적지 않게 그래도 살아온 연식과 경험으로 살펴보면 저 기업이 없는 이 부산에서 여기 사는 게 가능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여전히 의문이 좀 듭니다. 자, 아파트 올릴 돈으로 작은 기업이라도 기업 유치를 하는 게 더 좋을 텐데요. 월급 200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다닐 만한 평범한 회사가 부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젊은 층은 여기 들어올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떠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는데 저것도 전부 무인 가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 쌓아서 서울 경기로 올라갑니다. 부동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게 중간에서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괜찮은 모양입니다.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에 자신이 없었다는 건데 유독 부동산만 저렇게 많은 것을 보면 저 부동산 중개업에 우리 일반인이 모르는 뭔가가 고소득이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부산에서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채당 10억이 넘으니 이쪽 저쪽으로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양쪽에서 받는 수수료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아파트를 짓고 사고 팔고 또 수수료 가운데서 받고 부산 시민 전체가 지금 이쪽으로 진로를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도저히 이렇다 하게 유망해 보이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